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AI 챗봇을 사용해 본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AI가 답변을 합니다. 매끄럽습니다. 전문가처럼 들립니다. 자신감도 넘칩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AI는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답할 수 없습니다. 왜 AI는 모를 때도 계속 답할까요? 이번 장에서는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AI 환각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자신감은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는지, 왜 AI는 쉽게 거절하지 않는지, 레그는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멀티모달 AI는 무엇을 바꾸었는지, 환각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아르베 히알마르 홀맨이라는 노르웨이의 한 남성이 챗GPT에 질문했습니다. 아르베 히알마르 홀맨은 누구인가? AI는 상세한 설명을 생성했습니다. 그가 두 자녀를 살해했고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주인공이며 현재 장기형을 복역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살아 있었고 그는 어떤 범죄 혐의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고향이나 자녀 수와 같은 일부 정보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허구가 섞이면서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웹 검색 기능과 근거 기반 생성 메커니즘이 도입되기 이전의 챗 GPT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AI 환각입니다. 왜 AI는 쉽게 NO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거절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모델은 무언가를 생성할 때 보상을 받습니다. 유창한 답변은 강화되고 침묵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말하는 쪽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확신이 없더라도 예측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이어갑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신감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창함은 진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손함 역시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그렇게 말하도록 명시적으로 학습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는 GPT-3.5를 기반으로 한 챗 GPT를 공개했습니다. 세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초기 챗 GPT는 훈련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델이 아는 정보는 훈련 시점에 학습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지식 컷오프 문제가 있었고 기업 내부나 비공개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려면 고비용의 재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초기 챗 GPT는 기억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오픈 AI는 GPT-4와 함께 외부 지식을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레그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먼저 검색하고 그 근거를 보강해 답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부 문서를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저장합니다. 질문을 벡터 임베딩으로 변환합니다. 그 임베딩을 바탕으로 관련 문서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문서와 질문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검색 기반 시스템은 대형 언어 모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색과 신경망 기반 검색 결과 순위화를 결합해 사용자에게 답을 제공해 왔습니다. 즉, 레그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검색과 생성의 결합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레그라는 용어는 2020년 메타 연구진이 논문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GPT-4와 함께 브라우징 및 검색 기능이 도입되면서 오픈 AI는 레그 구조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확산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언어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외부 지식에 동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기억 기반 지능에서 연결 기반 지능으로의 이동입니다.
레그가 지식을 외부의 근거 자료와 연결했다면 멀티모달은 AI의 감각을 확장했습니다. 현실 세계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음성, 영상, 그리고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모달 AI는 이러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초기에는 텍스트 중심 모델에 시각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GPT-4에 비전 기능을 덧붙인 GPT-4V가 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GPT-4, 5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통합 처리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여기서 5는 옴니의 약자로 전방위적 처리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 처음부터 멀티모달 처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레그가 지식의 사실의 근거를 더했다면 멀티모달은 인식의 현실의 맥락을 더합니다. Vision Language Model VLM은 멀티모달 모델의 한 유형으로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VLM의 구조는 시간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듀얼 엔코더 구조와 엔코더 디코더 구조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최신 모델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LLM 중심 구조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여러 모델을 병렬로 결합하는 대신 대형 언어 모델을 중심에 둡니다. 먼저 이미지는 비전 인코더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 결과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은 수치 표현인 시각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이후 프로젝션 레이어가 이 임베딩을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시각 토큰으로 변환합니다. 이 시각 토큰은 텍스트 토큰과 함께 동일한 입력 시퀀스에 삽입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하나의 트랜스포머 내부에서 모든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LLM은 시각 토큰과 텍스트 토큰을 동시에 처리하며 통합적인 멀티모달 추론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미지 설명, 시각 기반, 질의응답, 차트 및 그래프 해석, 스크린샷 이해,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대의 VLM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단순히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성 엔진 안에서 함께 추론합니다. 말하는 능력과 보는 능력은 더 이상 분리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트랜스포머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챗GPT에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몇 초 안에 모델은 장면을 분석합니다. 등장하는 객체를 식별하고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행동과 맥락까지 종합해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미지를 읽고 말로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멀티모달 추론 과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 보았듯이 비전 랭귀지 모델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예측을 넘어 시각과 언어를 통합해 추론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각은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예측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거절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문장을 이어가도록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레그입니다. 레그는 외부 지식을 연결해 답변의 사실의 근거를 더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AI는 텍스트를 넘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인식을 통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의 사고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측, 환각, 근거의 연결, 인식의 통합.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엔진 위에서 작동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엔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막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한지, 왜 GPU가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왜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전력과 데이터, 자본이 핵심 자원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이 AI의 두뇌를 설명했다면 다음 장은 그 두뇌를 움직이는 엔진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